자, 안녕하세요. 네. 자, 책은 736쪽이고요. 좀 시작 때부터 목소리가 안 좋네. 죄송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그 보건경제, 그래서 그 보건의료가 사회경제적 특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쭉 훑어봤고요. 그 다음에 최근 736쪽에 우리나라 보건의료 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거니까 당연히 상식처럼 알고 계셔야 돼. 뭐 이런 거를 뭐 달달달 따로 외운다거나 뭐 이러지 말고 그냥 상식처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제도를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봤어요. 하나가 1번의 시장 조건. 그 다음에 또 하나 옆에 가시면 민간의료 주도의 시장 구조를 우리가 갖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큰 3번, 동그라미 큰 3번 보이시죠? 보건의료 부분의 행태 쪽도 한번 훑어봤고,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보건의료 부분의 성과 부분.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봤는데요. 자, 일단 시장 조건 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갖고 있죠. 그리고 행위별 수가제입니다. 자, 일단 행위별 수가제니까 의료비가 엄청 많이 오르겠구나 라고 느끼시면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료보험이 있어서 조금 접근하기는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자체가 약간 특이합니다. 특이한 이유 중에 하나가 비싼 건 안 해줘. 그죠? 그리고 좀 싼 것만 보험 처리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 이런 것들은 외국에서 보면, 그게 무슨 보험이야? 뭐 이럴 정도로. 게다가 또 본인 일부 부담금이 센 편이에요. 우리 본인 일부 부담금이, 2번이면 몇 분의 몇? 2번 했어. 100분의 20 플러스 10개는 100분의 50입니다. 자, 그리고 외래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 동네 의원 100분의 30서부터 상급종합병원은 100분의 60.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비해서 일본은 최고로 높아봤자 100분의 3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본인 부담금은 높고 또 툭하면 안 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의료보험이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행위별 수가제니까 의료비는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말이 쭉 써 있을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우리나라 의료보험 매우 특이하다. 상당수의 값비싼 서비스는 의료보험급여에서 제외되고 있고, 급여 대상이 되는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상당 수준의 본인 부담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행위별 수가제 밑에 보이시지? 자, 우리나라 지불보상제도는 의료서비스 행위마다 가격이 지불되는 전형적인 행위당 수가제이다. 예,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정부의 미약한 규제. 누구한테 휘둘릴까요? 정부가. 의사협회한테 휘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동그라미 2번. 자, 고급화, 상업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면 의료 제공자의 형태에 대해서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데 규제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가 다 죽어가. 죽을 거 뻔한데도 최선을 다하죠. 그렇죠? 그래갖고 막 돌아가실 것 같아. 그러면 그럼 미국 같은 데는 어떻게 할까요? 돌아가실 것 같아. 그러면 그 완화실로 보냅니다. 완화실. 편안하게 돌아가시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돌아가실 것 같아. 중환자실로 보내죠. 중환자실로 보내서 온갖 구멍이랑 구멍에 호수를 다 낍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실 때 그 구멍 제거하는 데만 거의 10분 이상 걸리게끔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피는 또 다 내는 거죠. 돈은.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행태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데도 그렇게 못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민간 의료 주도의 시장 구조인 건 아시죠? 그래서 결국 국립병원, 공공의료기관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민간인이 이걸 갖고 있으니까 의료비도 또 끝도 없이 올라가겠다. 좋은 점은 있는데, 좋은 점 뭘까요? 의료기술이 쫙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의료기술이 좀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행태 부분도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고급화가 되어 있습니다. 고급화되었는데 이 중에서도 더 특히 고급화가 고가 의료 장비가 엄청납니다. 고가 의료 장비 보유 현황, CT 5위, MRI 4위, 그리고 체외 충격파 세석기, 이거 그 결석 치료하는 거 1위입니다. 근데 게다가 이제 큰 종합병 같은 데는 오히려 없는 경우도 많아, 이게. 개인 의원 이런 게 좀 많거든요. 큰 종합병원 응급실에 가시면 이제 가르쳐줘요. 이쪽에 이렇게 꺾어져 가면, 오른쪽으로 몇 번 가면은요, 거기 의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치료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거기 가면 금방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거는 우리 1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뒤로 가세요. 자, 우리는 분명히 의료가 비영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상업화가 되어 있다. 의료의 상업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 1차 의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1차 의료, 2차 의료, 3차 의료 아시지? 그러니까 1차 의료가 조금 한 나라에서 몇 %까지 차지하면 될까요? 이상적인 퍼센트. 1차 의료. 보통 70, 80%까지 차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15%가 2차, 그다음에 나머지 5%가 3차여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1차 의료가 엄청 말도 안 되게 작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2차가 좀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 스스로도요, 1차 의료기관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네 무슨 의원, 무슨 내과 의원, 그러면 어디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과 의원 가지요. 왜? 전문이니까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자꾸 눈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성과 부분은요? 그럼 성과 부분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형평성, 아까 말한 의료가 계속 고급화되고 상업화되니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니까 비형평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돈이 되게 많이 투자한 데 비해서 국민의 건강은 여전히